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뉴트 깅리치가 8월 27일 워싱턴 타임즈에 글을 쓴 이후에 지금 우리 좌파들이 호떡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뉴트 깅리치를 극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좌파 언론들이 뉴트 깅리치를 극우 정치인으로 몰아가지고 한국 극우와 연대했다. 그래서 의성락은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말 무모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인지를 뉴트 깅리치의 기고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뉴트 깅리치는 사실은 말이죠, 지금 오만한 이재명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지금 뉴트 깅리치의 얘기는 한국이 지금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변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한국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뉴트 깅리치는 말이죠, 그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의장을 지냈던 미국의 서열 3위죠.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트럼프에게 그야말로 대통령 나가라고 그렇게 추천을 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뉴욕 주지사를 처음에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가지 말고 직접 대통령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조언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하원 의원을 11번이나 했고,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큰 거물 중에 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보수 인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 극으로 몰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 극우몰이 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의 또 깅리치를 비롯한 트럼프한테 모두 보고가 될 것인데요. 지금 한미 관계를 파탄내고자 지금 좌파 언론이 지금 준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한미 관계를 파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뉴트 깅리치가 2025년 8월 27일, 그러니까 이재명과 트럼프가 회담을 한 이틀 후에 그 워싱턴 타임스에 기고했던 그 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한테 어떤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와 그리고 미국의 보수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를 여기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뉴트 깅리치의 지금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신임 대통령이 이재명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고 처음 발표가 됐을 때 나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왜 그러냐? 미국은 지난 75년 동안 한국 방위에 헌신해 왔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1953년에 그곳에서 싸웠고 1960년대에 다시 미 육군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지키는 일을 도와왔다. 우리의 보호 속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다. 특히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중국 다음이다. 사실 한국은 매년 전 세계 상선에, 그러니까 전 세계 상선의 약 35%를 건조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전체 상선의 35%를 건조해서 파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깅리치의 얘기입니다. 나는 매우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선 한국 조선 산업이 구식이고 관료적이며 비효율적인 미국 조선 체계의 현재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다. 그거는 미국 지금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배가 지금 낡고 쇠퇴해서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지금 오히려 위기에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잘 만드는 한국과 협력한다면 그야말로 미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계속해서 자신은 얘기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문은 큰 성공이었다. 이재명이 미국 조선 체계를 현대화하고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선업 협력, 이거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런데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신임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그리고 종교 자유 옹호자들을 겨냥하여 얼마나 급진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정치적 탄압 그리고 종교 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분명 한국 정치의 좌파를 대표했으며 그의 보수적 반대자들은 그가 중국에 지나치게 가깝고
공산주의적 사상에 너무 안주한다고 거듭 정부에 왔다. 그러니까 이재명 분명히 한국 좌파 쪽이고 그 길을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우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다. 나는 이런 비난들의 회의적이었고 그런 어떤 보수 쪽의 비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꼭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재명 측근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내가 과장이라고 거듭 안심시켰다. 자기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재명 측근들을 만났더니 이재명 그런 사람 아니다. 저쪽 사람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자기를 안심시킨 적이 있다. 자기는 이제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새 정부는 교회 신도 명단과 보수당 당원 명부를 요구했다. 그것들을 대조해서 교회를 정치단체로 기소하려는 의도였다. 주요 보수 종교 지도자들의 집과 사무실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당했다. 보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집과 사무실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 번은 1000명 이상의 경찰과 검찰이 새벽 7시에 한 주요 종교 지도자의 집과 사무실을 덮쳤다. 영부인의 개인 물품까지 수색했던 마라라고의 부당한 수색을 지켜본 미국이라면 새벽 7시에 1000명의 정부 관계자가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일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침해적이며 위협적인지 이해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의 영부인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 여기를 갖다가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당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이든 때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이 정부의 오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오만은 한미 공동 공군기지의 한국 구역을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중인 미국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급습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데 지금 한미 공동 공군기지 이 한국구역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했다. 비록 한국구역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한미 공군의 공동기지라는 거죠. 거기를 미국 측에 알리지도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격리치가 미국과의 협의나 통보도 없이 공동기지를 압수수색한 오만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으로 하여금 한국 국가안보보좌관 우이성락과의 예정된 회담을 취소하고 미얀 통상협상팀 간 회의 동안 취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취소한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이성락과의 예정된 회담을 마르코 루비오가 취소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무부 장관 그리고 우리의 경제팀과의 협상도 취소하게 만든 것이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받은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고를 받은 뒤 이게 올린 거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사업할 수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신임 대통령을 만난다. 이 문제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이건 하나의 경고라는 거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다. 최근 며칠 동안 새 정부가 교회를 아주 잔혹하게 급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트럼프가 했죠. 그것은 아마 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인지는 모른다.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몇 시간 뒤 이재명이 와서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경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회담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했기 때문에 한국의 새 대통령은 그의 정부가 미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길을 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알았을 것이다. 앞으로 몇 주는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전체주의적 경찰 국가식 전술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경찰 국가식 전술에서 물러나 법치로 돌아올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한두 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3세대에 걸쳐 그 법치를 키워왔다. 거의 80년 동안이죠. 이것은 미국과 한국 정부 관계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완전히 경고잖아요.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극우라고 몰이하면서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가 연대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서 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 우이성락이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지금 이재명과 우이성락,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소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걸 소위 무시해버리고 지금 트럼프한테 반항하겠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될수록 관세 협상은 물 건너가는 거죠.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계속해서 한국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50%의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협상이 그래서 지금 안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들하고는 사인을 했는데 우리하고는 사인을 안 했죠. 그걸 이제 뉴트 깅리치의 이 기고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거는 이재명한테 보내는 경고고 하나의 완전한 그야말로 정신 차리라는 경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의석락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분은, 여유가 없는 분은 222번, 2번 이겨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